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만찬장을 공개했고 백악관의 사적 공간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5차례 악수했는데 트럼프의 돌출 행동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돈을 세탁해줬다고 판단한 중국 단도은행을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유미 씨가 지난 25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유미 씨가 어떤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가 주최 측 주선 5만 명이 모인 가운데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피의자 2명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변장하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말 경기도 가평에서 일어난 군인 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유력한 피의자를 찾아냈습니다. 귀가 도중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는데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한 경찰이 살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피사철이 되면 몰카 범죄가 극성입니다. 경찰청이 몰카를 막기 위해 전국의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 몰카 탐지기 수십 대를 배치했습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 기피제를 바르고 붙이기도 하는데 팔과 다리에 거는 일부 밴드형은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효능 기준에 못 미치는 밴드형 기피제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기피제에 대해 추가 제조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동시에 새로운 북핵 접근법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한미 두 정상의 첫 만남은 현관까지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란 글로 화답했습니다. 짧은 상견례 후 이어진 만찬의 첫 주제는 역시 북핵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전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면서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낸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환대했습니다. I'd like to also congratulate you on your election victory. It was a great victory and you did a fantastic job.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한미 간 새로운 무역 협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찬 행사는 애초 예정된 1시간 30분보다 35분 더 진행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형식상으로는 공식 실무 방문이지만 국빈 방문급의 예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만찬장을 공개했고 또 백악관의 사적 공간을 문 대통령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에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백악관 남쪽 현관에는 미 육해공 합동의장대가 도열했습니다. 국빈 방문급 예우입니다. 처음 대면한 두 정상의 옷차림은 미리 코드를 맞춘 건 아니었지만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로 거의 같았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들어갈 때 한 재미 한인 사진 기자가 인사를 건네자 문 대통령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 환영합니다.
쪽빛 한복 차림의 김정숙 여사와 원피스 차림의 멜라니아 여사는 이동하며 영어로 가볍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애초 도착 장면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백악관 만찬장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I've also suffered a bit from fake news as you do. 트럼프 대통령도 재치 있게 화답했습니다. A lot of people didn't expect that, and I did expect it. I thought that was going to happen. 만찬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 공간이어서 잘 공개하진 않지만 한번 둘러보지 않겠느냐며 백악관 3층에 있는 개인 집무실과 링컨룸 등을 안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 공간에 외국 정상을 데려간 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는 그동안 악명이 높았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당기거나 또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상대방을 당황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끌려가지 않으려는 듯 어깨를 잡은 채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둘의 만남을 앞두고는 어떻게 악수를 할지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은 돌출 행동을 자제한 예의 바른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문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내리기도 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을 가볍게 쥐며 악수에 응했고 두 정상의 첫 악수는 화기애애하게 4초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악명 높은 트럼프식 악수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트럼프의 돌출 행동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악수하느냐라는 것을 세계가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만찬과 배웅까지 문 대통령과 모두 5차례 악수 과정에서 가볍게 손을 잡고 살짝 흔들기도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백악관의 만찬 메뉴도 화제가 됐습니다. 주 메뉴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내놨는데 주 재료인 쌀은 미국산 황금밀을 사용했습니다. 백악관이 비빔밥을 주 메뉴에 올린 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정상의 입맛을 배려함과 동시에 화합과 협력을 다지기 위한 세심한 고려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 만찬에 앞서 미국 의회를 찾아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 의회 방문, 현지 언론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취재진이 몰리면서 간담회 장소는 붐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대통령 당신을 축하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And we're eager to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to talk about how we can build and strengthen our ties.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드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기초한 합의로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으며 절차가 너무 늦어질 거란 걱정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역시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여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촛불혁명으로 그 요구가 더 강해졌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 의원들은 감사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라는 키워드로 미국 정치권의 의구심을 없애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SBS 정림입니다. 네, 서로 탐색전은 끝났고 이제 본 게임만 남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앞서 보신 대로 상견례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정상회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과 FTA 문제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자존심이 매우 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족감을 안겨주기 위한 준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은 위대한 승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도 오늘 밤 정상회담을 겨냥한 포석도 깔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라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언급했습니다.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보실까요?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부터 폐기까지 행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밝혔는데,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며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전히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FTA 역시 미국은 불평등 조약 수준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는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균형이 맞는다며 재협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일단 핵심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식 돌출 전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내일 새벽 두 정상은 함께 언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다시 만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은 뒤에 미국에서 당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미 해병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방문 전날엔 당시 영상과 함께 흥남 철수작전으로 이어진 장진호 전투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3년 후 미래의 대통령이 태어났다. 자신들의 주력이었던 장진호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한국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20만 건을 넘었고 수백 건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참전 용사였던 해병대원의 손자, 손녀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들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혹독한 한국 겨울에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어요. 그는 지금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33개월간의 포로 생활 끝에 풀려난 뒤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한 참전 용사가 직접 올린 댓글엔 장진호 전투의 주역이었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SBS 김정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돈을 세탁해줬다고 판단한 중국 은행의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조치인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 한 곳과 중국인 2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But we are committed to cutting off all illegal funds going to North Korea. We are in no way targeting China with these actions.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주 들어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 국가로 분류하더니 오늘은 타이완에 13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미국 항공모함의 타이완 기항을 허용하는 법이 상원 군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단둥은행에 대한 거래 차단까지 모두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실력 행사로 보입니다. 미국의 다음 카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징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구속된 이유미 씨가 며칠 전 안철수 전 대표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안 전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전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 전 대표를 만난 다음 날입니다. 안 전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씨는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안 전 대표에 대해 전화로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씨가 어떤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엔 이 씨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당이 지난달 5일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발표하기 전 당시 안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인 만큼 이용주 의원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를 중점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독대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는 측근을 통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어디까지 향하느냐입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제보가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어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문준용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총괄한 건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이었습니다.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이 핵심입니다. 준용 씨와 함께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대학을 다녔던 한 동료는 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발표 전 이 세 사람이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가 적용됩니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몰랐다 하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인지하고도 검증하지 않았다면,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 공모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것이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때에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당이 스스로 조작된 제보였음을 밝히기 나흘 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에게 상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당시에는 제보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박 전 대표가 포착하지 못했던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도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 조사 직전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듣지도 않은 말을 완전히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은미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네, 이유미 씨가 파슨스 출신 제보자로 지목한 김모 씨도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문준용 씨가 나온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출신의 이유미 씨 회사의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씨는 문준용 씨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어디선가 들은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하지 않는 사실을 꾸몄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을 꽉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사흘째인데 압수품에서 주목할 만한 단서는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 압수물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는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같은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소환은 이르면 모레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유미 씨와 같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의원은 압수품 분석에서 조작 사실을 알고 메시지 삭제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SBS 이혜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에 이어 오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사회이사 겸직 논란에 대해선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겸직 논란에 대해선 일관되게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돼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그건 모르면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상관을 합니까? 야당이 회사 운영 과정에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쓰였다고 몰아붙이자 제자인 회사 대표를 믿고 선의로 인감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계속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인감 도장 맡기면은 집안 거덜납니다. 제가 뼈 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논문 표절과 이념 편향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고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야 3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불참했습니다. 문준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는 불참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후보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홍 후보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날 TV 토론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제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신상진, 원유철 후보는 홍 후보가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압박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쓴 책에 그게 사실이라면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또 타격이 될 거예요. 저희 당의 당심에는. 아니다고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태도가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우리 자유한국당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이하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TV 토론에서도 허위 폭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 토론 불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한국당은 다음 달 3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75억 원을 더 지원받기까지 엉터리 기획서만으로 충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첫 재판 이후 38일 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 회장은 또다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K스포츠재단 전 직원 박헌영 증인을 상대로 롯데가 75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박 씨는 특히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으로 75억 원을 산출한 과정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최 씨 재촉에 쫓겨 공사를 맡을 외국 시공업체에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물 건축비를 물어본 뒤 이를 원화로 환산하고 60억 원을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 씨와 상의해 예산을 넉넉히 잡아 10억 원을 더했고
부대 시설 비용 5억 원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액수가 너무 크다던 롯데는 두 번째 만남에선 더 따지지 않고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K재단과 관련한 최순실 씨 업무 지시를 받아 적었다는 박 씨의 업무 수첩 2권을 공개했는데 최 씨 측 변호인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팔에 묻고 피고인석에 엎드려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남녀 2명의 최근 모습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치밀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전남 순천의 한 미용실입니다. 남녀가 CCTV 화면에 잡힙니다. 공개 수배된 31살 심천우 씨와 36살 강정임 씨입니다. 지난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습을 바꾸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은 순천의 다른 상가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심천우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왼쪽 귀 윗머리에 스크래치 2줄을 냈습니다. 강정임도 단발로 잘라 광주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찍혔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경남 함안의 야산으로 도주한 지 나흘째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함안, 근거가 있는 진주와 마산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주극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수배 뒤 3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달라진 모습을 토대로 새로운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수배 전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신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우려가 높은 만큼 신속하게 신 씨와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 가평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군인 한 명이 머리를 다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동료 군인 2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당시 알리바이를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손영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년 전 남편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현장을 박선주 씨가 다시 찾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어물어 찾아간 사건 현장. 저쪽이에요? 저기 노란 거 보이죠? 저기 아까 저기도 쭉 내려가는 노란 건물. 앞에. 2001년 12월 11일 밤 11시 40분쯤 인근 부대에서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박 씨의 남편 염순덕 상사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이는 저 아파트에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리고 귀가하시는 길이었고 이쪽으로 가다가. 네,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 길이었죠. 당시 염 상사는 부대 회식을 마치고 또 다른 군인들과 가평군 현리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관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염 상사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 누군가가 휘두른 몽둥이에 머리 쪽을 강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과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현장에선 피다 버린 담배꽁초 2개만 발견됐습니다. 이 담배꽁초에선 그날 밤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했던 군인 2명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들은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이들은 염 상사가 사망한 시각에 술집 근처 당구장에 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군 검찰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인정했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16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이 사건을 지난해부터 다시 파헤쳤습니다. 15년이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데다 관련자 대부분이 일반인이 돼 경찰 단독 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한 경찰은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용의자 2명과 함께 있었던 전직 군인 A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2명은 당구장에 왔다가 이내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돌아왔는데 그중 당시 중사이던 B씨가
당구장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만취해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B씨가 염상사를 가격한 것 같다는 2명 중 1명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박씨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저희 가족한테 그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군 검찰은 현직 군인인 B씨를 살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가 급성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해부턴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 탐지기를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즈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용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즈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즈 탐지용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두꺼운 책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커플이 이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다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튜브 스타를 꿈꾸다 벌어진 어이없는 참사였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3살짜리 딸이 있는 미국의 평범한 커플. 가벼운 장난이나 놀이동산에 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곤 했던 이들은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Everyone knows YouTube now. Imagine when we have 300,000 subscribers. 이들은 급기야 두꺼운 책으로 총알을 막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집 뒷마당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이웃까지 불러 시도했던 이들의 무모한 도전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전 테스트와 달리 불과 30cm 앞에서 여성이 쏜 총알은 책을 뚫고 지나갔고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습니다. He had told me about an idea and I said, don't do it. Don't do it. Why are you going to use a gun? Why? Because we want more viewers. We want to get, famous. 이 여성은 촬영에 앞서 SNS에 가장 위험한 영상을 찍을 것이라는 예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둘째 출산을 석 달 앞두고 이 여성은 결국 2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한 개인 영상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연출을 하는 영상물을 사전에 차단할 예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를 쫓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요즘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편하게 팔찌처럼 차고 다닐 수 있는 밴드형 제품도 있는데 실험 결과 일부는 효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아이들이 팔목에 모기를 쫓는 밴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기피제도 있지만 약품이 직접 살갗에 닿는 게 싫어서 엄마는 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화학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막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연적인 방법에 가까운 거를 이용하려고 팔찌나 다른 걸 쓰지 않나. 모기 기피제들의 효능을 실험했습니다. 모기장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들어가자 모기가 마구 달라붙습니다. 천연 성분이 든 밴드를 착용하고 바로 모기장에 들어갔는데
밴드 부분을 제외한 부위는 모기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사용 후 효능이 2시간 이상 95%를 유지해야 하는 당국의 기준에 못 미친 겁니다. 기피 효능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뿌리거나 바르는 기피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화학 제품은 효능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유지되므로 사용 간격을 지켜야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DHT 톨루아미드나 이카리딘 같은 그런 성분 기피제들은 6개월이나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식약처는 효능 기준에 못 미친 밴드형 기피제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향유가 함유된 기피제에 대해 추가 제조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조금 전 개통됐습니다. 기존의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가 양양까지 완전히 연결되면서 이제 동해안 여행길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을 향해 왕복 4차선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다리로 건너고 높은 산은 터널로 통과합니다. 국내 최초의 도로 위 상공형 휴게소도 눈길을 끕니다. 험준한 지형인 만큼 전체 구간의 73%가 교량과 터널로 연결됐습니다. 특히 인제양양 터널은 길이 1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려도 통과하는 데만 7분 가까이 걸립니다. 터널 내부에 설치된 LED 경관 조명은 운전자의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화재에 대비해 물분무 소화 설비가 갖춰졌고 터널 바깥쪽에선 119 대원이 항시 대기합니다. 서울에서 양양까지 거리는 기존 175km에서 150km로 줄어 시속 100km로 달리면 9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피서철부터 동해안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분산되고 강원 내륙의 관광 수요가 커질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그동안 교통 오지였던 강원 북부 내륙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토 균형 발전에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11,700원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낮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벌인 뒤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주최 측 조사한 5만 명.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학교, 병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35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사업장별로 2, 3일씩 진행됩니다.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을 파업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우리 힘으로 직접 쟁취합시다. 그래서 시원하게 우리도 동네 잔치 한번 벌여봅시다. 노동자들은 오후 4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로 사거리, 종로 3가와 청계 3가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병력 6천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총파업에 나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당장 내년부터 10,00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3년 안에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파업에 나선 노동계는 그러나 이마저도 늦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금 당장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올해 대비 인상률이 54%에 달합니다. 재계는 3년 내 10,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 아무리 경제 지표를 살펴보아도 앞에 3가지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더 열고 다음 달 16일까지는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났어도 이때까지만 결정되면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노동계의 요구가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폭은 예년에 비해 높게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탈원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민감한 문제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발전 비용이 오르는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우성 기자입니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의 설비 용량은 1,400메가와트씩 모두 2,800메가와트입니다. 국내 총 설비 용량의 2.6% 수준으로 당장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등이 모두 백지화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8%로 낮추고 LNG를 37%,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끌어올리면 발전 비용이 21% 증가해 전기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오를 거란 예상입니다. 향후 유가가 더 상승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LNG 발전 단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유가, 가스 요금을 전제로만 할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비용을 더 산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은 전기요금이 약 20% 상승했습니다. 청정한 에너지 체제로 가려면 사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비용도 나눠지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석탄, 원자력 발전 연료에 붙는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연료 세금은 낮춰 발전 단가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군대 간부로 제대한 예비역을 현역으로 다시 임용하는 제도가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역한 계급 그대로 장기 복무 기회도 주어집니다. TJB 최효진 기자입니다. 정민석 중위가 2번째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학군 장교 제대 1년 만에 다시 군인의 길을 택한 겁니다. 부 중대장 시절 발목을 크게 다쳤지만 수술까지 받으며 재임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다시 군을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치고 나서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영은 중사의 군번은 3개입니다. 17년의 부사관 경험을 천직으로 여겨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군 생활했던 거 노하우를 하고 경험을 통해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좋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간부로 전역한 뒤 재임용하는 제도가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입 4년 만에 지원자가 3배 이상 늘었고 현재 장교, 부사관 187명이 복무 중입니다. 전역 당시의 계급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절반은 장기 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도 얻습니다. 신임 소위들보다 전방에서 2년, 3년, 많게는 5, 6년 이렇게 경험한 연들이라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지휘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재임용자들의 보수 교육을 마치고 다음 달 각급 부대에 배치한 뒤 하반기에 84명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TJB 최효진입니다. 혹시 코스파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격 대비 효용을 뜻하는 코스트 퍼포먼스를 철저히 따져 소비하는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코스파족은 최대한 아껴서 가장 사고 싶은 것에 돈을 한 번에 쓰는데 이런 소비 행태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25살 김도희 씨는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한 달에 20만 원. 철저히 현금만 쓰면서
남으면 동전까지 모두 저금합니다. 같은 영화표라도 한 2,000원, 1,000원 정도 싸게 사는 걸로 살려고 하고 구내식당이나 뭐 편의점 저렴한 메뉴 좀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모아 마음에 든 웨딩드레스를 장만할 계획입니다. 코스파족이란 말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이후 젊은 세대에 처음 붙여졌습니다. 일본에선 벌이가 시원찮은 이들이 그냥 소유를 포기해버린다는 뜻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ものですか? そんな特に考えたことないですね。やはりコスパ高ければ高いほどいいと考えますね. 최근 들어 한국에선 이들과는 좀 다른 코스파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포, 5포 모든 걸 내려놓기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욜로족의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최대한 아껴 가장 큰 만족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주말에 카페 알바하고 그 돈 모아서 이제 여행 가고 싶어요. 유럽 쪽 배낭여행.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진짜로 구매하게 되었는데 너무 편리한 걸 느끼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식비와 의복비를 줄여 여행이나 여가 비용에 더 쓰겠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자기 내면만을 중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와는 대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는 좀 진취적이고 희망을 많이 보인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소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호섭입니다. 좀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남부지방의 비도 내일 낮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 소강 상태에 든 장마전선은 모레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도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잠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전선이 전국을 오르내리며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어느덧 2017년도 오늘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장미 대선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가 지나고 이젠 사드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외교 현안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았습니다. 잠시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